일단 어떤 트렌드가 생겨나면 곧장 엄청난 사람들이 몰려든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어떤 한 가지 일에 매달리면 경쟁은 치열해지는 반면 차별화는 약해진다. 따라서 1등을 차지하지 못하면 트렌드는 의미가 없다. 망하는 건 특정 브랜드의 N번째 순위를 기록하면서 사라진다는 뜻이다. 트렌드를 탐색하는 시간을 대신에 우리는 사명을 찾아야 한다. 사명이란 다른 사람들이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찾아내는 것이다. 다른 사람들은 엄두도 내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노력이다. 테슬라 모터스의 CEO 일론 머스크가 스페이스 X 프로젝트를 시작했을 때 그 누구도 이 프로젝트가 21세기의 가장 중요한 사업이 될 것으로는 짐작조차 못했다. 지구의 대안을 찾아 화성에 가겠다는 생각은 웃음거리에 지나지 않았다. 하지만 앨런 머스크에게 이 생각은 가장 소중한 사명이었다. 현재 스페이스 X 프로젝트는 대체 불가능한 사업이다. 스페이스 X 말고는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다.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모두 그런 사실을 알고 있고 그것이 엄청난 동기로 작용한다. 그가 성공한다면 엄청난 수익을 거둘 것이다. 설령 실패한다 해도 많은 사람들이 다시 언제나 새로운 것을 가장 빨리 찾아내는 그에게 베팅할 것이다. 그래서 실패는 오래가지 않을 것이다. 앨런 머스크는 이렇게 말했다. 인생을 걸 만한 계획이나 목표가 있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타인이 절대 대체할 수 없는 나만의 사명을 찾는 것이다. 찾다가 오죽했으면 화성에 갈 생각을 했겠는가? 이건 아무도 못할 일이라고 생각했더니 웃음이 사라지고 진지해지기 시작했다. 피터 틸도 맞장구를 친다. 다음에 등장할 빌 게이츠는 운영체제를 개발하지 않을 것이다. 다음에 등장할 내리 페이지나 세르게이 브린은 검색 엔진을 만들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다음에 등장할 마크 주커버그는 소셜 네트워크를 창조하지 않을 것이다. 당신이 그들을 멋지게 모방했다는 건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다는 뜻이다. 답이 아니라 질문을 찾아라. 피터는 강의실에 앉아 있는 대신 새로운 걸 만들고자 노력하는 청년들에게 10만 달러를 지급하는 장학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는 재능 있는 사람들이 모두 똑같은 명문대에 진학해 몇 개 안 되는 똑같은 과목을 공부하고 결국 몇 개의 똑같은 직업을 선택하는 사회는 비전이 없다고 강조한다. 그 또한 스탠퍼드 대학에서 법학을 공부하던 시절 이 같은 잘못된 길과 답에 열중했었다고 회상한다. 그는 끝없는 경쟁에 내몰리는 젊은이들을 위해 이렇게 조언했다. 어디서 어떻게 누구와 경쟁할 것인지를 고민하지 마라. 그 대신 더 큰 성공을 위해 경쟁심을 벌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를 자신에게 질문하라. 승부욕, 경쟁심이 강한 체스 선수가 있다고 해보자. 그의 뜨거운 승부욕은 마침내 그를 체스 대회 우승자로 만들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체스 외의 다른 능력을 성장시키는데 그 승부욕은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직 체스 경기에서 승리하는 데만 몰두시키기 때문이다. 경쟁심은 한 분야의 성장을 돕는 데는 유용하다. 하지만 바야흐로 세상은 한 분야에서만 특출한 인지를 원하지 않는다. 피터 딜은 덧붙인다. 큰 성공을 거둔 사람들을 보라. 그들은 창업가이자 투자자이자 작가이자 크리에이터이자 아티스트다. 한 우물을 판 사람이 아니라는 뜻이다. 경쟁심을 버려야 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경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성공이라고 합의한 것을 깨라. 성공은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만 동의할 것 같은 진실을 손에 넣는 것이다. 나아가 그는 자신의 일과 사업, 아이디어를 시작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두 개의 질문을 제시한다. 첫째, 내가 매일 떠올리는 문제들 중 아직 아무도 해결하지 못한 것은 무엇인가? 둘째, 아직 아무도 세우지 않은 멋진 회사에 대한 아이디어는 무엇인가? 나는 그의 이 지혜로운 질문들을 빌려 내 자신에게 질문을 던진다.
다른 사람들은 미쳤다고 생각하지만 나는 사실이라고 믿는 게 있다면 무엇인가? 피터는 특히 열정을 가진 젊은 창업가들이 가장 먼저 다음 세 가지 질문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독점 문제. 소규모 시장에서 큰 폭의 점유율을 차지하며 시작하는가? 비밀 문제. 다른 사람들은 미처 알아차리지 못한 독특한 기회를 발견했는가? 유통 문제. 제품을 만드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고객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가? 인생을 걸어볼 만한 것이 있는가? 그렇다면 답이 아니라 질문을 찾아야 한다. 그래야 극소수의 사람들만 동의할 것 같은 독특한 아이디어와 기회와 방법을 얻을 수 있다. 그곳에서 시작할 때 우리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결과를 이끌어낸다. 4. 폭발적인 아이디어는 어떻게 탄생하는가? 아이디어는 왜 필요한가? 아이디어가 없으면 타인의 아이디어가 내 아이디어가 되기 때문이다. 타인의 사명이 내 사명이 되고 말기 때문이다. 아침 9시가 되면 기다렸다는 듯 전화벨이 울어대고 수많은 사람들이 수화기를 붙잡고 소리를 질러가며 분주하게 뭔가를 한다. 내 아이디어가 없으면 그 수많은 사람들 중 한 명이 되고 만다. 늘 벌어지는 풍경인 만큼 문제될 것은 없다. 하지만 당신이 원하는 변화는 기대하지 않아야 한다. 리치핀, 종족들, 보랏빛 소가 온다 등을 비롯한 18권의 베스트셀러를 쓴 작가 세스 고딘만큼 우리에게 아이디어에 대해 잘 알려줄 인물도 없다. 그의 책들은 35개가 넘는 언어로 번역되었고 그의 아이디어가 전파되는 방식과 리마커블한 마케팅 전략에 관한 글들은 수백만 비즈니스맨들을 사로잡았다. 그는 요요다인과 스퀴드 등 여러 회사를 설립했고 그가 운영하는 블로그 가로 열고 구글에서 세스라고 입력하면 찾을 수 있다. 가로 닫고는 전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블로그 중 하나다. 2014년 그는 다이렉트 마케팅 명예의 전당에 입성했다. 최근에는 킥스타터 가로 열고 미국의 크라우드 펀딩 서비스 가로 닫고를 통해 4권의 책을 연달아 출간함으로써 출판 업계를 깜짝 놀라게 했다. 책 출간을 위한 모금 캠페인은 단 3시간 만에 목표액에 도달함으로써 킥스타터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출판 프로젝트로 기록되었다. 10개를 떠올리기 힘들다면 20개를 떠올려라. 세스는 이렇게 말했다. 좋은 아이디어를 떠올리지 못해 힘겨워하는 사람들은 사실 신통찮은 아이디어도 별로 떠올리지 못한다. 반면에 좋은 아이디어가 많은 사람들은 황당하고 터무니없는 아이디어를 그보다 몇 배는 더 많이 갖고 있다. 황당한 아이디어를 끊임없이 내놓다 보면 좋은 아이디어도 몇 개쯤은 반짝 나타나는 법이다. 20개가 넘는 회사를 설립해 그중 17개는 실패했지만 남은 3개가 성공한 덕분에 수천만 달러를 벌어들인 제임스 알투처 또한 세스 고딘의 의견에 동의한다. 그는 미국에서 가장 명성 높은 헤지펀드 매니저이자 기업가 베스트셀러 작가다. 나는 그보다 더 빠르게 거대하고 열성적인 팬덤을 구축한 인물을 본 적이 없다. 제임스는 매일 아침 메모장이나 작은 노트에 아이디어 10가지를 적는 습관을 들이라고 강력하게 권한다. 이 연습은 아이디어 근육을 발달시키고 필요한 상황에서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자신감을 키워준다. 아이디어의 주제는 무엇이든 상관없다. 중요한 건 꾸준한 연습이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아이디어 10개가 떠오르지 않으면 20개를 생각해내면 된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완벽한 아이디어를 꺼내라고 심한 압박을 가한다. 완벽주의는 아이디어 근육의 적이다. 우리의 뇌는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 당황스럽거나 바보 같거나 고통을 줄 것 같은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걸 막으려고 한다. 이런 방어 기제를 차단하는 방법은 내가 터무니없는 아이디어를 떠올리도록 강제하는 것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완벽한 아이디어가 아니라 좋은 아이디어라는 사실을 잊지 말자.
무엇이든 떠올려 아이디어 풀을 풍성하게 채울수록 좋은 아이디어의 탄생 가능성이 높아진다. 예를 들어 당신에게 책을 쓰기 위한 꽤 좋은 아이디어가 5개 있다고 해보자. 그런데 이제 더 이상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는다. 이때 터무니없는 생각들이 위력을 발휘한다. 막힌 아이디어의 출구를 찾을 때 제임스와 세스가 즐겨 찾는 방법이 있다. 우연히 책상 위에 놓인 책 도로시와 오즈의 마법사를 들추면서 도로시와 월스트리트의 마법사라는 이야기를 생각해내는 것이다.